그래서 이제 우리 5형식을 다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어 자리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 그러한 5형식 동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3개를 외울 거예요. 적어놓고. 그럼 이때는 call, 목적격 보어 자리 명사, name, 명사, consider 명사 보이죠? 해석은 목적어를 명사라고 부르다, 목적어를 명사라고 이름 붙이다, 목적어를 명사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건 필수로 외워야 되는 거고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어 자리에 무조건 형용사가 와야 되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외울 건데 해석을 똑같이 목적어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남겨두다,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여기다,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시키다,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 find 발견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생각하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건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필기도 반드시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멈추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적은 것들 다 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이제 여기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오케이? 자, 잠깐 멈추고 검사 받고 오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5번 보시면 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to 부정사를 쓸 때 어디다 쓸지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동사 찾기야. 그리고 동사는 일반적으로 몇 개다? 한 문장에 한 개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뭐냐면 met이에요. 요거. 자, 그리고 body나 thing이나 원으로 끝나는 대명사가 나오고 또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문제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어떤 문법이랑 관련된 거냐면 뭐뭐 body, 뭐뭐 one, 뭐뭐 thing의 경우에 진짜 형용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써서 뒤에서 꾸며주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 nobody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네. 그러면 nobody 뒤에 혹시 형용사가 있나 없나 봤어요. 그랬더니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나온 거 보이죠? 그러면 진짜 형용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쓰면 돼? to 부정사를 쓰면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은 consider이라는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근데 consider이라는 동사는 아까 2번 나왔다는 거를 캐치한 사람이 있을 거야. 보시면 여기서 consider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 할 때도 여기 나와요. 보이죠? 여기 하나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에도 나왔었냐면 보어 자리에 명사 오는 동사 할 때 여기도 또 consider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consider은 보어 자리에 명사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하다? 형용사도 가능하다.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8번을 같이 볼 거거든. 자, 8번 보시면 자, 여기서는 지금 consider 보이죠? 그리고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는 그냥 거의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consider 바로 뒤에는 공원이 목적어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보어 자리야. 그럼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일단 형용사는 해석이 뭐로 끝난다? 뭐뭐 니은이나 뭐뭐의로 끝나는 게 형용사였고요. 그리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게 대부분 부사거든. 부사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히,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부사는 얼마든지 없어도 되는 애야. 그리고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뭐 붙여서 만든다? ly 붙여서 만든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busy, 바쁜 형용사니까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close, 여기까지 하면 얘가 가까운이라는 형용사인데 거기에다가 ly를 붙였으니까 가까이라는 부사가 돼요. 그럼 부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고 popular, 인기 있는 형용사, 아름다운 형용사, 매우 조용한 형용사. 그럼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은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찾는 문제거든? 이때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to 부정사가 용법이 몇 개가 있었어? 3개가 있었거든.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은 또 세 개로 나뉘죠. 주, 목, 보. 형용사적 용법은 적어놔야 돼.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 부사적 용법이 5개가 있었거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뭐였었냐면 목적이야.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어는 해석이 뭐로 돼요? 뭐뭐 하는 것, 을이야. 근데 목적은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이 되는 게 목적이었고요. 이때는 to 대신에 in order to랑 so as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은 to 부정사의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야 됐었죠. 그다음 세 번째, 판단의 근거. 조동사 must랑 주로 같이 쓰였고, 네 번째, 결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뭐랑 같이 쓴다? only랑 같이 쓰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에서 3개 배웠어. grow up to, 자라서 그 결과 뭐뭐가 되다. wake up to, 깨어나 보니 어떠어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다. 그 다음에 live to be die, 태어나 살다 보니 몇 살까지 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부사적 용법의 결과였었고, 그리고 5번째가 뭐였었냐면 형용사, 부사, 수식이 있었어. 이때는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어떻게 해준다? 꾸며주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무슨 용법인지를 같이 한번 볼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근데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찾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쓰임 같은 거 찾을 때는 동사 찾기야.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문장의 동사 먼저 찾아볼게요. 동사가 뭐가 되냐면 가지다가 동사고, 그럼 동사의 앞에 있는 건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찾은 다음에는 뜻에다가 을을 붙여봐야 돼. 왜? 이 동사의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봐볼게요. have가 가지다잖아. 을을 붙여볼게요. 무엇을 가지다. 말 돼요? 말 되지? 그럼 바로 뒤에 나오는 얘가 뭐가 되냐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장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엔 이미 누가 앉아 있어.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도 이미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얘는 이미 자리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주어 역할이랑 목적어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주어 자리에는 I가 들어가 있고 이미 목적어 자리에는 no reason이 들어가 있으니까. 됐죠? 그러면 얘는 명사적 용법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보어는 주로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게 보어인데 지금 앞에 동사가 비동사도 아니지. 그럼 얘는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됐죠? 그럼 얘는 명사적 용법 탈락이야. 그럼 이제 형용사적 용법인지를 보는 거야. 이 차례대로 확인을 해야 돼. 형용사적 용법이려면 투부정사의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reason, 이유, 얘 명사 맞거든?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얘가 형용사적 용법인 건 아니고 해석을 뒤에서 앞으로 했을 때 자연스러워야 돼. 뭐뭐 할로 해석을 했을 때. 자, 해볼게요. 해석은 항상 뭐부터 한다? 주어 먼저 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어때? 괜찮지?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 되는 거다?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럼 1번도 볼게요. 선생님이 무슨 용법인지부터 확인하라고 했지? 명사적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이때 명사적인지 확인할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동사 찾기. is가 동사죠. 비동사다. 비동사의 바로 뒤에 나오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보어라고 부른다. 여기 써놓으세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보어가 온다. 그리고 동사를 찾고 뜻에다가 을을 붙여서 말이 되면 그 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 그럼 얘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보어죠. 그럼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됐지?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에 동사 찾아보면 시도했다. try. 얘가 동사고요. 동사 찾으면 뜻에 뭐 붙여본다? 을을. 무엇을 시도했다. 말 되죠?
을을 붙여서 자연스러우니까 얘가 뭐가 돼? 목적어가 되는 거야. 목적어. 그럼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3번도 동사 찾아볼게요 하고 봤더니 호프, 바라다 라는 동사 보이지? 동사 찾으면 뜻에다 뭐 붙여온다? 을을. 무엇을 바라다. 말 되죠? 그럼 바로 뒤에 나오는 얘가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계속 그러네. 4번 좋아하다. 얘가 동사야. 을을 붙여볼게요. 동사 찾았으니까 무엇을 좋아하다 말 되지. 그럼 또 얘는 목적어니까 무슨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5번 동사 찾아볼게요. 비동사 is. 비동사의 뒤에 나오는 게 뭐다? 보어다. 동사의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주어다. 그럼 이미 이 문장은 비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만 필요한데 그 보어가 이미 있고 주어도 있어. 그럼 이미 이 문장은 이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이나 목적어 역할이나 보어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주어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는 이미 얘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나 주어 자리에 들어갈게 하고서는 뒤에 있는 애가 갑자기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주어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 보호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무작정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호는 무조건 동사의 뒤에 있어야 돼요. 비동사 뒤에. 근데 이미 비동사 뒷자리에는 movi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보호 역할도 못해. 그리고 얘는 을을 붙여서 말이 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도 뒤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얘는 무슨 용법은 불가능한 거다? 명사적 용법은 안 되는 거다. 그럼 이제 형용사적 용법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지. 형용사적 용법은 to 부정사의 앞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영화, 명사 맞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 하라고 했어요? 뒤에서 앞으로 뭐뭐 할로 해석했을 때 괜찮아야 된다고 했어. 이것은 너의 가족과 함께 볼 영화이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얘가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볼 건데 다 1번부터 5번까지 다 뭐야? make에다가 밑줄을 쳐놨지. 그리고 쓰임이 다른 거 찾으라고 하면은 이거는 몇 형식인지를 묻는 거야.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봤더니 일단 동사 표시 다 해놓고 근데 made라는 동사 뒤에 단어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그러면 우리가 동사 뒤에 단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건 몇 형식이 있었냐면 4형식이랑 5형식밖에 없었어. 복습해보면 make가 4형식이면 뒤에 명사 2개가 나오는데 둘이 어떻다? 다르다. 5형식이면 make 뒤에 명사 2개도 올 수 있고 명사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ake가 또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도 올 수 있었지. 근데 만약에 make 뒤에 명사 2개가 나왔는데 5형식이야. 그럼 서로 같은 거. 형용사가 얘 꾸며주는 거. 그리고 얘가 이거 하도록 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볼게요. 그럼 make 뒤에 나의 눈 명사니까 명사고 tired 피곤한 형용사죠. 그럼 이거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니까 몇 형식? 5형식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make라는 동사 뒤에 나의 콘서트라는 명사가 나왔고 놀라운 이란 형용사가 나왔어.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 무조건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그 다음에 3번. make라는 동사 뒤에 그의 친구라는 명사랑 종이배라는 명사가 나왔어. 근데 나의 친구랑 종이배는 같은 존재야, 다른 존재야? 다르지. 그러니까 몇 형식? 4형식. 그 다음 4번 make 뒤에 도로라는 명사랑 미끄러운이란 형용사가 나왔어.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 무조건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그 다음 5번 make라는 동사 뒤에 일단 여기 before 보이죠? 얘가 뭐뭐 전에 라는 뜻인데 before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before이 뒤에 명사만 나오면 이렇게 괄호를 쳐서 없애버릴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before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없어도 되는 문장이라고 해서 부사절이라고 부를 거거든. 왜 그러냐? 진짜로 얘가 없어도 말이 돼. 얘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 우리는 그 방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번 얘를 넣어서 해석해 볼게. 우리는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방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어때요? 얘가 없어도 문장이 어색하진 않잖아.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 없다고 생각을 하면 주어, 동사, 다음에 방, 명사죠. 깨끗한 형용사지.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니까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그래서 한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요거는 우리가 앞에 자주 사용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오는 애, 형용사 오는 애 따로 외웠잖아요. 뭐 말하는 거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 외웠으면은 요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 여기 left 보이죠? 얘는 leave의 과거형이야.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맛있는 냄새는 그를 어떻게 만들었다? 배고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leave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그러한 동사기 때문에 얘를 골라야 돼. 근데 그걸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요. hunger 하면 얘는 명사로 무슨 뜻이냐면 배고픔이란 뜻이고 얘는 형용사로 배고픈이잖아요. 근데 봐봐.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명사가 나왔지. 그죠? 자, 근데 아까 live는 몇 형식이라고 했어? 5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형식이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 둘은 서로 같은 관계여야 되거든. 맛있는 냄새는 그를 배고픔을 남겼다. 어때? 말이 안 되지. 얘랑 얘는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사람이고 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형용사가 들어가면 목적격보가 형용사면 어떤 역할을 하냐?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맛있는 냄새는 그를 어떤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남겨두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얘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angry customer, 화가 난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손님은 그 서비스를 그 서비스가 어떻다고? 느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를 넣어볼게요. 그 화가 난 손님은 그 서비스를 느리다고 말했다. 어때? 둘 다 어때? 해석상으로는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여기 어떤 동사가 올지 모르겠지만 뒤에 서비스, 명사, 느린, 형용사, 동사 뒤에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면 이건 무조건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됐죠? 근데 뭐 여기서 우리 텔이라는 동사는 따로 외워둬야 될 게 뭐냐면 얘는 4형식, 5형식이 가능한데 4형식일 때는 텔 뒤에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그다음 직접 목적어 뭐뭐 을을이 나와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가 돼. 그리고 5형식일 때는 얘는 모양이 딱 하나밖에 안 돼. 텔, 목적어, 투부정사 이 모양밖에 안 돼. 해석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뭐하다 말하다 요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얘도 5형식 얘도 5형식이 가능하지만 텔 같은 경우는 5형식일 때 무조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고르면 되고요. 그다음에 think 보이죠? 자, 해석을 해보면 일단 important는 중요한 형용사고요. importantly는 형용사에 ly 붙었으니까 부사겠지. 중요하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부사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어?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없어도 된다고 했지. 그럼 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볼게. 그 경찰은 그 단서를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보다는 이번에는 그 단서를 어떻다고 생각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없었을 때 이 내용이 충분히 자연스러워야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문장은 어떤 얘기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냐면 이 단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얘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그냥 우리가 외운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think 보이죠? think는 몇 형식 동사다? 5형식 동사다.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다고 생각하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 5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호가 와야 되는데 보호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부사인 importantly는 답이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답이 이거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